안녕하십니까?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. 이번 시간에는요, 돈 버는 투자가 되겠습니다. 빌딩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가수비와 김태희 씨의 부동산 투자를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든 투자의 원칙이 있습니다. 그것은 첫 번째, 투자 수익이 반드시 나야만 합니다. 그리고요, 엑시트를 원하는 시간대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결과적으로 뭐냐면요, 투자 원금하고 투자 수익을 동시에 현금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죠. 자, 가수 B와 김태희 씨 부부가 2021년도에 강남역 부근에 빌딩에 투자했습니다. 무려 920억 원을 들여서 빌딩을 매입했는데요. 대출은 약 450억 원 내외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실투자 금액은요, 470억 원 플러스 취득세 등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1년 만에 1,40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으로 매물이 나왔습니다. 만약에 1,400억 원에 매도된다면요, 매매 차익만 무려 48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 또다시 성공적인 투자를 한 것은 아닐까요? 물론 양도세는 내야 되겠죠. 일반 부동산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다. 그랬을 때는요, 50%의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. 지방소득세 10%까지 합친다면 55%고요. 2년 미만일 때는 44%가 되겠네요. 자, 1년 미만에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세는 무려 264억 원 나오지만 순수익은 216억 원이나 됩니다. 그 다음에 2년 미만인 경우에는요, 양도세는 211억 원, 순수익은 269억 원인데요. 이 빌딩은 개인만 투자한 건 아니죠. 법인도 같이 투자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법인은 양도 차익의 22%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매물이요, 현재 불경기다 보니까요, 매각 불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랬을 때는 대출이자 부담이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. 물론 재산세나 종부세도 부담해야 되겠죠. 최초 2021년도에 그 빌딩을 구매했을 때는요, 기준금리가 0.5%였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3.0%로 무려 2.5%가 급상승했습니다. 그렇다면 연간 부담해야 되는 이자액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 이자율이 3%일 때는요, 연간 13억 5천만 원의 이자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. 하지만 4%일 때는 18억 원이고요. 5%일 때는 무려 22억 6천만 원이 됩니다. 그 다음에 6%일 때는요, 27억 1,800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되죠. 그런데 임대 수입은요, 공시를 감안했을 때 연 2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요, 그 대출 이자율이 6%다 그러면 손실이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물론 보통 때 만실이 된다면 36억 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고요. 팬데믹 전에는 무려 매월 3억 8천까지도 올렸다는데요. 지금은 불경이다 보니까 그걸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결국 매도가 불발된다. 그러면요, 대출 금리가 올라갈수록 적자가 발생하겠죠. 그 다음에 경기 침체라고 하는 악재 때문에 현금화 시키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하겠습니다. 그런데 과연 매도가 가능할까요? 1,400억 원을 투자해서 연 24억에서 36억 원의 임대 수입을 기대한다. 수익률은요, 전체 1,400억을 들였을 때 1.72%에서 2.57%고요. 절반만 투자했을 때는요, 3.4%에서 5%까지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매입자 측면에서는요, 임대 수입뿐만이 아니고요, 자본이익도 기대할 수는 있는데요. 요즘 같은 불경기 때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. 부동산 투자에는요, 항상 피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습니다. 그것은 첫 번째, 그 대출을 일으켜서 레버리지 투자를 했을 때 대출 이자가 급등하는 경우에 좀 불안하죠. 그 다음에요, 조기 엑시트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부동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. 투자 비용의 대부분은 세금이 되겠죠. 매입 시에는 취득세를 피할 수가 없고요. 그 다음에 보유 시에는요,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양도 시에는 높은 양도세를 피할 수가 없겠죠. 그다음에 혹시라도 개인이 투자했다 그랬을 때 투자 수익에 대해서 증여세라든가 상속세를 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따라서 부동산이 아닌 금융이나 다른 대체 투자라고 하는 AI 투자를 했다 그랬을 때는요, 투자 비용을 과감하게 많이 줄일 수가 있었거든요. 그리고 개인이 투자하지 말고 투자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했다면요, 법인세율은 11%에서 22%로 비교적 저렴하게 과세당할 수도 있었습니다. 또한 법인 설립 시 자녀들에게 지분 분산을 확실하게 했다면요, 나중에 증여세나 상속세도 절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요, 투자 수익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년 8%에 투자한다. 미술품 렌탈 투자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. 이랬을 때 500억 원을 투자한다면요, 매년 40억 원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
그 다음에 NPL 투자 같은 경우에 14개월 동안 40%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. 이랬을 때 500억 원 투자한다 그러면 200억 원이라고 하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NPL 투자에서 투자 지분이 많을 경우에는 100% 투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요, 500억 원 투자해서 500억 원을 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. 자, 정리해 보겠습니다. 투자 대상 선택 시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. 그것은 투자 효과하고 투자 비용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아무리 투자 수익이 많이 났다 하더라도요, 그것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? 법인 설립 후 효과적인 투자가 필요하겠죠? 자, 지금까지 가수 B와 김태희 씨 부부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그 다음에 효과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